오늘 기사는 해커들, 암호화폐 해커들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그러나 여기에서 오는 10월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통과될 그런 법안, 암호화폐 관련, 리플과 관련된, 상품과 관련된 법안이 좀 힌트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21일 불타는 화요일 저녁,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굉장히 더웠습니다. 장마가 시작이라면서요. 근데 왜 덥죠? 크립토 윈터에 곤란해진 해커들. 자,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진한 리플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멤버십 터치하시면 뭘 누릴 수 있느냐? 회원 채팅 참여 생방송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될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이따가 한 8시에서 9시 사이쯤에 제가 방송 한번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조인할 수 있습니다. 자, 크립토 윈터에 곤란해진 해커들, 다음 와드는 BEC다. BEC가 뭐죠? 일단은 오프닝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거시 환경 악화, 시장 내 각종 사건 사고 영향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악화의 노릇이 닿고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주요 가상자산이 폭락한 것은 물론 전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 마련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크립토 윈터에 직면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 같은 상황으로 가상자산을 주 수익원으로 삼던 해커들 또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통 금융앱, 은행에 대한 북한발 해킹 시도 정황이 포착된 것은 물론 향후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랜섬웨어와 함께 비즈니스 이메일 컴프로마이즈, 비즈니스 이메일 손상 공격이 횡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메일 컴프로마이즈 PC네요. 이제 북한 이야기, 은행으로 북한은 예전에 이제 북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해킹에 집중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폭락하니까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 금융권에 해킹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근데 오늘은 저희는 이걸 볼 것이 아니라 이제 규제, 가상자산 규제 강화에 주목받는 BEC 기법, 루나테라 사태, 셀시우스 요즘 뱅크런 아시죠? 대규모 자금 이탈, 아니면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해킹, 각종 사건 사고로 전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과 규제 마련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규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1차적으로는 규제는 이렇게 올가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엔 좋은 것이다. 이 규제와 관련된 것이 리플과 좀 끼어 있어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고 저희 생각을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바이든 정부는요, 대통령 행정명령, Executive Order라고 하죠. 오는 10월부터, 오늘이 6월 21일인데요. 10월이니까 얼마 안 남아 7, 8, 9, 10, 석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왜냐면 규제에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리퍼블리컨과 데모크래틱 모두 초당적으로 우리나라가 참 배워야 돼. 우리나라 정치가 배워야 될 것이죠. 초당적으로. 왜냐면 국민을 위해서 책임 있는 금융혁신 방안을 발의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발의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다라는 의견을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 발의했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한간에는 내년 정도에는 통과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시기를 잘 보세요. 자, 책임 있는 금융혁신 방안이 어떤 방안이냐면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commodity, 상품으로 취급해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상품 Commodity Future Trade Commission이 관리한다. SEC의 반대말이 CFTC입니다.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의 반대가 Commodity Future Trade Commission입니다. 상품 선물 거래소는 우리 리플과 같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를
관할할 것입니다. SEC는 증권 투자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여기서 말씀드린 이거 SEC에서 규제하는 점이 골자다. 그러면 딱 명확하게 정리됐죠? 가상자산은 당연히 CFTC가 관리하고요. 자, 증권성, 근데 가상자산 중에서 증권성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SEC가 관할한다. 그렇다면 XRP는 도대체 상품이냐 증권이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현재 소송도 545일째 진행되고 있다. 서서히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6월인데 벌써 연말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시기에 따라서 시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겹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10월부터 이 법안 발의되죠. 법안이 발의된다는 것은 법안이 통과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에는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발의는 했지만 통과될 가능성은 크진 않다는 게 정설입니다. 참고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계속 뭔가가 모아지고 있어요. 통과는 안 되겠지만 분명히 이슈는 될 겁니다. 10월에. 그리고 소송도 서서히, 만약 연말까지, 2022년 연말까지 가면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완전 뭐 아니면 돕니다. 이것은 SEC도 마찬가지지만 리플도 마찬가지고, SEC도 여기서 이제 뭐 나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10월부터 가상자산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제도권을 두고 규제 제도화를 놓고 여러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갈수록 더욱 첨예하게 될 거고요. 갈수록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뭐 연초가 뭐야? 2021년까지만 해도 블룸버그, 포브스 매거진, CNBC 잘 안 다뤘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서서히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자, 이 리플은 도대체 그렇다면 상품으로 분류가 될까요? 증권으로 분류가 될까요? 이미 증거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윌리엄 힌먼 Ethereum is not a security, 이 발언이 공개가 되면 이 소송은 분명히 아무리 못해도 합의로, 긍정적인 의미의 합의로 종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리플을 투자할 때 리플랩스라는 회사에다가 우리의 정보를 준 적은 없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분명히 이 법원에서는 증권보다는 상품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초당적으로 가상자산을 기본적으로 상품으로 하자,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기준은 분명히 이거라는 거, 이쪽이라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하시면 여러분의 의견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제 방송이니까 저의 의견은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렸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언제든지 저희 코인키스 채널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이따가 잠시 후에 8시 반에서 9시 사이쯤에 오늘은 제가 방송을 할 준비를 할 텐데요. 간밤에 리플의 방향 지금 4A 수준인데 한번 진하게 멘탈 좀 잡아보면서 한번 같이 달려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른쪽 실시간 채팅창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1500명이 몰려서 그냥 한꺼번에 채팅을 쭉 올릴 겁니다. 기분 좋으신 분들은 또 6개월 또 맥주도 사주시고 아우 분위기 좋습니다. 잠시 후에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8시 방송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